대원연설 뒷얘기가 좀 있어요. 그 중에서 문 대통령한테 신발 던진 놈이 체포됐죠.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비슷한 것처럼 문 대통령의 경우는 늘 국민하고 가깝게 가기 위한 경우를 추구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 점을 악이용해가지고 어떤 미친놈 하나가 신발을 던져 대통령한테. 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박근혜 때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대통령 때? 불가능했다고. 박근혜가 국회 한번 오잖아요. 그때 그 김현 의원이 그 상황들을 잘 설명해 주던데 접근을 못할 정도로 경호가 삼엄합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은 경호팀들이 막 불편할 정도로 이렇게 국민한테 다가가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러다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이런 놈 하나 때문에 국민과 가까이 오고 싶어하는 대통령의 경호가 바뀔까봐 저는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 열받은 게 어저께 본 게 열받은 게 투척을 할 수 있어요. 투척을 하는데 경찰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인터뷰할 시간까지 줬다는 거죠. 원래 그랬으면 잡아가 에어 쏴서 체포해서 바로 베리고 끌고 가는 건데 왜 우리나라 경찰들은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국회 내 경찰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 인터뷰까지 준다는 것은 왜 했는가까지 알아야 됩니까? 이게 좀 욕설까지 한 것도 입을 막고 바로 이송을 해야 하는 건데 경찰들도 좀 각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연설하시다가 계란을 맞으신 적이 한 번 있을 거예요. 계란 맞으시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정치인들이 이런 일도 좀 해야 국민들이 마음도 편할 거다. 물론 이제 신발을 던진 행위 자체는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죠.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고 이렇게 비난받을 행위가 맞죠. 비난받을 행위가 맞고 경호상의 문제 같은 게 불거질 수는 있는데 그냥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지점에서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외친 구호가 이거잖아. 빨갱이 문재인을 대한민국에서 당장 끌어내야 된다. 쉽게 표현하면 이 사람은 아픈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들이 미친 척하고 막 무슨 무기 들고 달려들고 하는 상황이 방치되는 게 말이 됩니까? 정상적으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 정말 못 사는 사람인데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정책 강력히 해서 집값 좀 내려주시오 라고 외쳤다면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에 용자입니다. 근데 빨갱이 문재인을 대한민국에서 당장 끌어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픈 사람이라니까요. 지금 아마 우리 방송 보시는 일부의 어르신 몇 분은 똑같은 생각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빨갱이라고 말했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양반들이 대통령이 돼도 대한민국이 무슨 적화통일이 돼가지고 빨갱이 나라가 됩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북한은 대한민국의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나라의 규모나 세계적인 위치나 경제 규모를 보면은 북한은 대한민국 경쟁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품으려고 하는 거야. 같은 민족끼리. 근데 이런 아픈 사람이 국회에서 대통령 앞에 대통령 몇 미터 앞에 신발이 떨어지게끔 만드는 게 정상적인 거냐 이런 이야기지. 아픈 사람은 강제 입원시켜야죠. 보건소장님 좀 시켜주세요. 인천에 사시는 담당 보건소장. 안산 사람인 것 안산 같더라고요. 사람이요? 예, 아이고. 안산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좀 해주세요. 좀.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 열린 경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감동받은 순간들이 여러 번 있잖아요. 저는 오늘 작년 5월에 있었던 삼청동 식당 동영상을 다시 봤는데 그때 저는 되게 뭉클했었거든요. 중학생 애들이 그 청와대 관람을 하기 위해서 거기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대통령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같이 막 사진도 찍어주고 중학생이 막 옆에 와락 안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그걸 보면서 열려있고 누구나 대통령님한테 접근해서 내가 존경합니다.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감격이었는데 이런 일 때문에 그런 열린 경우가 닥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우리 깜짝 놀래가지고 대통령이 바로 앞에 신발이 떨어지는 상황. 아픈 사람은 치료합시다. 치료. 그 국회에 나타날 얘기가 아니잖아요. 무슨 공산주의자 빨갱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미친놈들이 대한민국에 있어. 일부 목사들이 선동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지금 그 미래통합당 그 검은 마스크 쓰고 하는 거 봤죠? 얘네들은 내가 봤을 때는 이런 표현 안 쓰려고 노력 참 많이 합니다만 적당한 표현이어서 그냥 미친놈들이에요.
왜냐면 이게 항의를 하고 말고를 떠나가지고 원천적으로 자신들이 뿌린 씨앗이란 말이에요. 20대 국회 때 과반의 턱없이 모자란 여당을 방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발목잡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민주당이 좀 시원시원하게 법 좀 통과시켜라 하고 180석을 만들어 줬어. 그 과정에서 그 180석을 방어하기 위해서 103석밖에 안 되는 놈들이 법사위는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고 해. 그러니까 국민의 민의는 뭔가 빨리빨리 통과시켜라는데 법사위를 틀어막으면 문재인 정부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거라고 생각해서 법사위만을 고집을 했어. 그래서 민주당 안 된다고 했어. 협상이 틀어지니까 민주당은 국회를 개원시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제부로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항의하는 거잖아. 아니 도대체 의회 독재인데 왜 행정부 수장한테 항의를 하는 건지 내 말이.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늘 말하지만 걔네들이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했고 어떤 걸 반성한다 이런 반성 퍼포먼스 같은 걸 보이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몇몇 순진한 국민들께서 쟤네들이 이제 정신을 차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이렇게 미통당이 아직도 자기네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이렇게 삽질 계속하면서 자기네들이 바닥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결국 미통당이라는 정치 집단의 종말은 빨라질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박원순 시장 관련한 일들 포함해가지고 진짜 기세를 드높이고 있긴 한데 불행한 일은 미래통합당한테는 이 사람들한테 정권 넘어가는 일은 없겠다라고 제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문제 한번 봐봐요. 그리고 지금 한국판 뉴딜 이런 사업 최근에 어제 국회에서도 대통령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제 김종인은 그나마 다행인 게 그래도 김종인은 사람처럼 보이는 게 어제 문 대통령 만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한국판 뉴딜은 경제구조 전체를 바꾸는 일인데 160조 원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런 자세는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부 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금융 쪽이 호황을 누려서 금융 자산과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민간 펀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김정인은 약간 사람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말을 열심히 이분도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야당이 여당을 이기는 방법은 간단히 말해서 지금의 여당보다 더 투자하자, 더 복지하자고 외치는 거라니까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최근에 부동산 문제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막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들부터 다주택자들 집 팔겠다. 그리고 종부세 올려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사실 이렇게 야당이 여당보다 더 잘하고 더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방법으로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다. 얘네들은. 쟤네들을 끌어내려서 야 쟤네들이나 우리랑 똑같아. 쟤네들도 더럽고 우리도 더럽고 쟤네들도 무능하고 우리도 무능해. 이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선택을 받으려고 이 저급한 수준의 정치. 근데 그 와중에서도 지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좀 나름 그래도 현명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보고 계시면 1번 아시죠? 근데 저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말 했잖아요. 근데 추호 선생은 말이 바뀌어. 내가 항상 그러니까 이렇게 유화정책을 쓰고 그래? 그러면 금융정사 민간정보를 어떻게 해서 민간 펀드를 만들 건대로 또 시비를 역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근데 노인 폄하하지 마세요. 그분은 나이를 많이 드셨기 때문에 기억력이 상당히 감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도 항상 그랬어요. 유화적인 걸 우리한테 혹했다가 나중에는 그건 내가 말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그걸 되겠어라고 하더라고 또 3, 4일 후에 또 이상하게 우리를 또 반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요, 그래도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미래통합당 모든 구성원 중에 가장 정상으로 보여요. 그들 중에서. 그들 중에서죠. 실제로 그래. 그러니까 그나마 대화가 조금은 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애들은 보면은 정말 학습 효과라는 게 필요하거든. 우리가 옛날에 무슨 방송하다가 요 방향성 틀렸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즉시 수정한다. 얘네들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국회에서 있잖아.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에 가장 늦게 개원을 했으면 대통령이 왔어요. 개원 연설을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다 같이 반응해주고 이렇게 환영하는 모습을 연출을 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폭망한 정당이 그 국회 개원 연설하는데
마스크 쓰고 항의를 하고 있어. 그냥 미친놈들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체 큰 틀로 한번 보자고요. 극우에 있는 대한민국의 과학이라고 하는 30%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잘못하는 것 같으니까 항의 좀 해라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머지 70%는 뭘 바라냐면 대한민국 국회가 뭔가 저런 잘 화합해가지고 법도 빨리빨리 만들고 늘상 뭔가 타협이 끝나가지고 악수하고 그리고 국회가 법도 막 통과시키느라고 땅땅땅 소리가 막 뭐 시골 어디 동네에 아기 울음소리 나듯이 막 계속해서 나야 화목한 마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말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황교안이 왜 망했는데 황교안이 망한 지점은 딱 하나예요. 당대표 경선 하던 전당대회 때 김진태 지지자들 보고 이 사람이 완전히 깜짝 놀란 거야. 실물로 보이는 박근혜 지지자들이 얼마나 센 사람들인지 알게 된 이후부터 황교안의 워딩과 말이 엄청 세졌잖아요. 그래서 진짜 친박 몇 사람을 위한 워딩으로 선거 끝날 때까지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깨라고 비대위원장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답답한 거죠. 지금 미통당은 내부 통합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리더십도 지금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개원식 할 때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적어도 대통령 입퇴장 시에는 기립과 박수는 치자라고 했는데 그걸 한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이 말이 안 먹히는 경우가 너무 계속되어 와가지고 내부 통합 먼저 하시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제 그 개원식 후에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 이렇게 대통령하고 같이 뭐 환담하는 시간이 있었다 그러는데 문 대통령 스타일 알잖아요. 근데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그게 되게 얄미울 수도 있어요. 너무 깍듯하고 A 바르니까 얘네들은 어떤 뇌피셜이냐면은 옛날 방식 있죠. 총재가 당을 운영하던 시절의 마인드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는 행위를 문 대통령이 시켜서 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님한테 이 위원장님, 뭐 주용 원내대표한테도 주 대표님 이렇게 깍듯이 대하면은 거기서 상대방의 악의를 읽는 거야. 저렇게 보는 앞에서는 웃으면서도 민주당한테는 그렇게라고 시킨다. 이게 자꾸 미친 거죠. 어떻게 보면 아직도 이쪽의 스타일의 정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문재인 대통령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아는 만큼만 보이니까 자기가 아는 게 그거니까 남도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국회가 개원식은 했으나 공수처 등의 여러 가지를 전혀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 문제는 협조하지 않는 방식으로 어그로를 끌고 있는 거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해법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어그로를 끌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또 답답한 상황에 놓일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민주당이 미래통합당 설득시키려다가 왜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왔는데 지금부터는 협조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패싱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조금 기다려주는 모습을 보이는 건 나쁘지 않은데 계속 또 질질 끌려가면 아무것도 처리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래통합당 협조 안 하면 무조건 다 패싱하는 것이 순리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180석을 갖고 있으나 130석일 때나 똑같습니다. 결과물이. 방해하겠다고 작심하고 덤비는 사람들을 굳이 우대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부동산 정책도 지금 나라에서 계속 내놓은 정책도 있잖아요. 그 미래통합당들 말하면 다 잘못된 거 맞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굴복하면 안 되고요. 어떠한 정책을 내놔도 꼼수가 있고 묘수가 있는 거고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지금 민주당은 계속적으로 해야지만 이 정책의 완성의 끝이 있는 거고 김현미 그 국토부 장관이 절대 그만두면 안 되고요. 계속 1년 동안 쭉 가야지만 좀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문 대통령의 21대 개원연설 이모저모였는데 지금은 뭐 저쪽에 한껏 기세가 올랐다 그러는데 최근 그러니까 얘네들 하는 거 보면서 느끼는 건 정권 내줄 일은 없겠구나.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정권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놀랍게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그 당의 비대위원장 되면 됩니다. 진짜로. 체질 개선이 하지 않으면 안 바뀐다니까요. 그러면 그건 민주당이 되는 겁니다. 다시. 그냥 그 당이 없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저쪽 비대위원장으로 안 가게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